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어, 그 수학 공부에서 특히 고난도 문제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은 이렇게 보니까 상위권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내신과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지금 1등급씩은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이제 특히 최고 난도 문항,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너무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신에서도 고난도 문제는 이제 풀지 못하는 게 항상 다반사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상위권 학생에서 누구나 겪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저도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안 풀리고 어려웠었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말고 부분을 봐라라는 것을 먼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유형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예, 뭐 거기에서 뭐 약간 설명이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 통합형,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를 이제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 개념, 저 개념, 관계성을 파악을 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 그런 복합적 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를 보지 말고 부분을 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제 고난도 문제를 그러니까 다들 이제 몇 번씩은 풀어봤으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실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러 개념과 유형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조건과 개념, 유형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생각하는 것은 없겠죠.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쭉 읽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이 각각의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사고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문제를 푼 것에 대해서 한번 어, 본인의 이제 문제 푸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건 하나에서 먼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유형을 파생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을 또 보고서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유형을 파생시키고, 그 두 개 이상의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파악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풀이의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풀이가 좁혀진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몇 가지의 경우로 계속 좁혀나가는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건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뭔가 고난도 문제에서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떼어서 보는 그런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 특정 조건에서 특정 개념과 그 유형, 그것까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 써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실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잘게 쪼개서 조건들을 차라리 공책에다가 쓰세요. 공책에다 쓰고 이 조건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풀이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한 조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각각의 풀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종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왜 나는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계속. 그러므로 이제 각각의 조건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석하고 사고하는 것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제 제자, 특히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 뭐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약간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줘야 되는 테크닉과 스킬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해설지를 봤을 때 너무 긴 거예요. 문제풀이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걸 보니까 이걸 되게 신박하게, 그리고 좀 풀이를 간추려서 이렇게 푸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 공부를 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제 생각은 새로운 풀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약간 2차적인 문제로 이제 생각을 우선 하시고, 그 문제를 이제 해설지를 보고서 내가 파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설을 이렇게 볼 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해설지의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15줄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내용상 뭐 3개, 4개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긴 시간 동안 다 분석을 해서 완성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자투리 시간이나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내가 이 고난도 문제 틀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그런데 내용상 5줄까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전체 그 5줄까지의 풀이 또는 6줄까지의 그 풀이까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풀이까지만 딱. 예. 그리고 그 내용, 그 본 6줄까지의 그 풀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앞에 있었던 6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줄, 6줄에 대한 내용을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 해설지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그래도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다 보면요. 그런데 마지막 줄까지 다 완성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면 이걸 내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했었던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파편적으로 이해를 했을지는 몰라도 종합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결국에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그 종합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다시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또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죠. 그거를 여러 바퀴 계속 고심을 하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한다라기보다도 하루하루 한 이틀 정도를 날을 딱 정해 가지고 뒤에는 뭐 30분 동안 내가 해설지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봐야지라고 이틀에 걸쳐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30분, 30분씩. 그리고 딱 그 정도까지가 이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정확하게 이해됐어. 넘어가자. 그다음 날 또 이해를 할 때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뒤에 있는 또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내용은 제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그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제자가 이제 옆에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고민을 막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설명은 해주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또 될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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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가지고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 좀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너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예,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문제 하나에서 너무 필요 이상, 그러니까 필요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올바른 것 같진 않지만 문제 하나에서 너무 많은 집중력과 그리고 집중과 그리고 그걸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 이거를 이거를 하게 되면 공부가 좀 재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공부가 좀 재미도 없어지고 그게 나중에 가서 잔상이 이렇게 잘 남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 그러니까 막 당장이 시험도 아니다. 뭐 그리고 좀 내가 여유 있게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자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역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본질은 역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는 너무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